어느 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누군가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가정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터빈이라고 하죠. 터빈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 갈 시간도 대규모의 운동 장비를 구입할 예산도 없었던 터빈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며 다양한 운동 동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일상에 딱 맞는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홈 트레이닝 계획은 몇 가지 기본적인 동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전신 스트레칭과 간단한 요가 동작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터빈의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터빈은 바디 웨이트로 하는 트레이닝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와 같은 동작을 활용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팔과 가슴 근육을,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런지는 종아리와 코어를 강화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는 매일 3세트씩 각 세트마다 15회의 반복을 목표로 하여 이 운동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셋째로, 터빈은 유산소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좁은 집안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점핑잭과 버피 테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점핑잭은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었고, 버피 테스트는 전신 운동으로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터빈은 신체 상태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빈은 명상을 통해 정신적 건강도 함께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 전 10분 동안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렸습니다. 이러한 명상 시간은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빈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력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가정 운동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틈틈이 운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터빈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여유로운 환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주민들은 이상하게도 대부분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집중력을 잃고 자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민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하루에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투자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뇌과학자들이 지적한 몇 가지 훈련을 통해 뇌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민수는 체계적인 설명과 많은 성공 사례를 보고 나서 이게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날은 민수의 30번째 생일을 바라보는 밤이었다. 그는 새해 결심 대신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한 달만 투자해보자.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며 민수는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날, 민수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도했다. 브레인 트레이닝은 의외로 간단했다. 시작은 명상에서 출발했다. 명상이라니 너무 흔한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도 했지만 집중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어서 민수는 손가락 운동, 즉 간단한 움직임을 이용한 두뇌 활성화 훈련을 시도했다. 3분이란 시간은 찰나처럼 스쳐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뇌 훈련을 이어갔다. 그 결과 2주차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긴 했지만 일에 집중하는 주의 지속 시간이 길어졌고 작은 일들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였다. 친구들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농담을 건넸고 민수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1개월이 되는 날 민수는 심리학 박사인 친구에게 훈련법을 소개했고
친구는 흥미를 느껴 자신의 연구에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민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작은 훈련법의 힘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변화인지 알았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라고 민수는 말하곤 했다. 민수가 이 훈련법으로 얻은 것은 단순한 집중력 향상이 아니었다. 그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고 그것은 자기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 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민수의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킨 셈이었다. 이들은 모두 하루 3분씩 자신의 변화를 위한 투자에 기꺼이 시간을 쓰기로 하였고 그로 인해 마을은 집중력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생산적이고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건강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수였는데 그는 항상 건강한 삶에 관한 글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종종 농장에서 직송된 신선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민수는 다양한 건강 서적을 읽던 중 눈에 띄는 구문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이 음식을 피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구문은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당장 연구를 시작했어요. 다양한 건강 관련 기사와 연구, 논문을 뒤지며 그의 검색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몇 가지 음식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음식은 가공육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높은 염분과 여러 화학 첨가물로 가득 차 있어서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어요. 민수는 고향의 장터에서 자연 방목한 돼지로 만든 햄을 제외하고는 이 음식을 완전히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민수는 특히 정제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디저트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체중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심지어는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설탕이 들어간 많은 제품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는 트랜스 지방을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대형 마트에서 파는 각종 립스틱처럼 매끄러운 질감의 마가린과 크림처럼 보이는 공장에서 나온 식용유를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심장병과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부를 했어요. 이 외에도 민수는 인공 감미료, 고염식품, 그리고 너무 많이 가공된 정크푸드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음식을 피하기 위해 레시피를 바꾸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민수는 무엇이 건강에 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이후 그는 자신의 식단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가 너무 과하다 생각했으나 점차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가 제시한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마을 전체가 점차 건강한 식습관을 받아들이면서 지역, 사회는 전반적으로 건강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건강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의 노력은 모두의 삶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민수가 발견한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에 대한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항상 바쁜 일상에 쫓겨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를 나갔고 학교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났다. 날이 갈수록 그의 수면 시간은 줄어들었고 그는 종종 피로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젊음의 에너지로 다 버티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학교 수업 중 갑작스런 졸음에 휩싸였다. 강의실이 마치 노래 한 소절을 끝마칠 때 정적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의 눈꺼풀은 무거워져만 갔고 그는 그만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꼴사납게 꾸벅꾸벅 졸고 말았다. 졸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는 손님 주문을 착각하여 엉뚱한 메뉴를 줬으며
그 결과 손님의 불만을 듣고 매니저에게 크게 혼이 났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민수는 점점 업무 실수도 잦아지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점수도 떨어졌다. 그뿐 아니라 그의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은 물론 피부 트러블과 두통 등 작은 건강 문제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는 매일 피곤했고 우울감도 더불어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잦은 실수와 피곤한 모습을 지적했지만 민수는 그저 웃어넘기곤 했다.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를 걱정한 마을의 한 노인은 민수에게 깊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은 민수에게 잠이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 우리 몸의 회복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밤 동안 면역 체계는 강화되고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며 몸은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했다. 또한 깊은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그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전해주었다. 민수는 그제야 자신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수면 패턴을 조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점차 피로감이 떨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의 학업 성적도 점차 회복되어 갔으며 예전보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민수는 그 경험을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활동의 균형을 맞추어 생활했다. 더 이상 외부의 압박감을 견디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였다. 그의 변화된 삶의 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민수와 그의 마을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